네. 녹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ATmega 128, 이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보드, 그쵸? 개발 보드죠. 이 보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두 개를 깔았어요. 그쵸?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자,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합시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코드 비전 AVR이에요. 그러니까 AVR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고요. 우리는 이벨리에이션 버전을 썼죠. 이벨리에이션 버전이라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무료 버전? 뭐 한번 테스트용 뭐 이런 정도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거 갖고 뭐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웹사이트 가서 보면 이벨리에이션 버전 밑에 보면 커머셜 버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미안해요. 회사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려면 지금 이벨리에이션 버전, 우리가 지금 쓰는 이벨리에이션 버전으로 해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가서 쓸 때는 커머셜 버전을 라이센스를 주고 산 다음에 개발해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서 팔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제한이 있어요. 여기 써 있죠. 공짜다, free. 그렇지만 뭐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이게 있어요. 뭐냐면 4KB 코드의 사이즈가 4KB예요. 그러니까 4000바이트인 거죠. 4000바이트. 4000바이트면 여러분 글자 하나 그러니까 몇 바이트예요? 캐릭터 한 바이트 캐릭터는 한 바이트 정도라고 보면 돼요. 두 바이트, 한 바이트, 그렇죠? 그래서 글자 수가 4000자 이상이면 이게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버전이에요. 이벨리에이션 버전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이다. 간단한 뭐 테스트 해볼 용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열심히 짜도 4kB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뭘 깔았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윈도우 PC에 까는 그 개발용 툴이고요. IDE라고도 많이 불러요. 통합 개발 도구다. 그쵸? 그 다음에 깔아야 될 게 여러분의 ATmega 128 보드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프로그래밍 그 케이블, 다운로드 케이블, 우리는 ISP를 쓴다라고 그랬는데 그 ISP의 드라이버, 뭘 위한 드라이버? 윈도우가 이 케이블, ISP 케이블을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우스를 딱 꼽으면 인식을 하죠. 근데 인식할 때 보면 드라이버를 설치 뭐 하겠습니다. 뭐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윈도우 PC에다가 이 케이블을 딱 꼽는 순간, ISP 케이블을 꼽는 순간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우스랑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따로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마우스랑 키보드, 뭐 USB, 메모리 스틱 이런 것들은 너무 파퓰러하기 때문에 윈도우가 드라이버를 갖고 있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알아서 다운로드를 해서 깔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USB 케이블이랑 장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깔아줘야 돼.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어디서 깔아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 게 NewTC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newtc.co.kr에 가서 자료실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혹은 드라이버, 매뉴얼 같이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 우리는 매뉴얼은 필요 없어요. 물론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매뉴얼 읽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은 아까 그 게시판에, 그 자료실 게시판에 있는 글 중에, 여러 개 중에 이거를 찾고, 그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드라이버, 이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를 하세요. 이게 찝이었어요.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고요. 압축 푼 다음에 어디다, 그 중에 뭐, 이거 다 깔 필요 없어. 왜? 윈도우 우리는 10에 64비트 버전을 쓰면 X64라는 걸 깔면 되고요. 즉 이거죠. X64 요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윈도우 10인데 32비트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요거고요. X86을 깔아야 되고요. 그 경우에는 요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윈도우 10 쓰는데 내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윈도우 창에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컴퓨터 화면이라고 보면 요 오른쪽 구석에 보면 윈도우 마크 있죠. 윈도우 마크 어떻게 생겼어요? 윈도우가 유리창이잖아요. 그쵸? 유리창처럼 생긴 유리창인데 약간 옆에서 비스듬하게 본 윈도우 창이죠. 이게 윈도우 마크잖아요. 이 버튼을 왼쪽으로 보통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택인 거고 오른쪽 버튼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클릭이 안 되고요. 메뉴가 하나 더 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이고 이거 딴 거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쵸? 다른 메뉴가 뜬다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왼쪽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들이 쭉 보이죠.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뭐 최근에 실행했던 프로그램들 이런 게 보이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요 윈도우에다 대고 누르면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보여요. 그 중에서도 뭘 보라고 그랬죠?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의 마크는 보통 톱니바퀴 마크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막 톱니바퀴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 그렇지? 요거를 이 설정이라고 돼 있고요. 요거를 그쵸? 이거에서 요렇게 가서 요걸 누르고 뭐예요? 저 밑에 보면 업데이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설정 다음에 보면 업데이트인가 거기가 보면 있었어요. 자, 내가 한번 다시 해서 확인해 볼게요. 설정 그다음에 업데이트 및 보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세히 OS 빌드 정보 그쵸? 설정 다음에 업데이트 요걸 보고 여기에 보면 오른쪽 어딘가에 보면 OS 빌드 정보가 있어요. OS 빌드 정보 그쵸? 이거를 보면 내가 지금 여기 다른 컴퓨터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 지금 여러분의 PC는 64비트 운영 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난 64비트구나. 근데 여러분이 32비트 운영 체제입니다. 그럼 난 32비트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깔아주면 돼요. 알겠죠? 그 두 개만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설치할 건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지금 코드 비전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이거 보통 바탕화면에 깔려요. 설치할 때 여러분 아마 이걸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를 아마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주면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 비전 AV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그냥 파일 여기 이제 왼쪽에 구석에 보면 파일이 있었죠. 요걸 누르고 그럼 누르면 이제 창이 펼쳐지겠죠. 이 탭이라고 하죠 보통. 이 파일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면 쭉 윈도우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New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New인데 무슨 New에 뭐 파일이냐, New에 프로젝트냐 뭐 이거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New 프로젝트를 만들으란 얘기예요. 파일을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얘가 물어봐. 조그마한 창이 뿅 하고 뜨면서 너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인 이 코드 그 비전 AVR 여기 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 위저드 AVR 혹시 사용해 볼래? 이거 쓰면 굉장히 편해. 이런 식으로 요게 떠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걸 쓰면 좋긴 해, 여러분. 이거 쓰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뭐랄까, 이거는 꼼수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거 쓰세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안 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일 기본부터 시작하겠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폴더를 어디다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 파일들 다 어디다가 넣을 건지, 어디에 관리할 건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바탕화면에 만들든 보통은 다큐멘트나 이런 데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편한 대로 만드세요. 만들고 그러고 나면 그래 너는 여기서
코드 비전 AVR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거고 코드 위저드 AVR을 쓰지 않으면서 넌 그냥 기본부터 할 거고 파일들을 여기 폴더에다 너는 만들어서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설정한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AVR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제품이 많아요. 칩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근데 아직 내가 뭘 쓸 건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얘한테.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라고 뜨긴 떠. 그쵸? 만약에 안 뜨면 여러분이 이거는 쫓아가서, 나 이거 설정한 적 없는데? 근데 그냥 무턱대고 막 짜? 그러면 얘가 이제 나중에 가서 에러 생기니까 여러분 디바이스 셀렉션이 아마 폴더를 만들고 나면 뜰 겁니다. 당연히. 뜨고 나면 우리는 그 중에 여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같이 실습해서 볼 건데 종류가 진짜 수백 개예요. 그럼 그 중에 뭐예요? 우리는 ATmega 128이라는 칩을 쓸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스펙이라고 하죠.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인데 그거를 줄여서 스펙이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 스펙 관리한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거기 보면 여기 써 있죠. 우리 이론할 때 했었어요. 플래시 메모리 사이즈가 128KB고 램이 4KB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EEPROM이 4KB가 있다라고 했고 이런 내용이 여기 자세히 써 있어요. IOP는 53개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여기 벌써 다 이렇게 나와요. 타이머는 4개 있고 와치독도 있어요. 유사트도 있고요. 유아트라고 보통 많이 하죠. 유사트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이건 나중에 요 시간이 되면 실습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2개가 있고 뭐 기타 여러 개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소스 파일 제목을 그쵸? 뭘로 할 거냐? 여러분 뭐 나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호영 학생 그렇지. 아이 고마워요. 마이크를 꺼야 되는데 호영 학생. 자, 소스 파일이 있는데 이 소스 파일의 제목을 뭘로 할 거냐를 여러분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확장자는 못 바꿔요. 뭐뭐.c는 못 바꿔. c는 바꾸면 안 돼요. 괜히 그거 나 C 싫어. 나는 A가 좋아. 뭐하러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짤 거기 때문에 확장자가 C가 맞습니다. 그럼 앞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자료에는 테스트라고 돼 있고 아마 실습할 때 나는 테스트 1-1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configure project라고 해서 요 아이콘을 보세요. 요 아이콘이 꼭 마치 빨간색 폴더에 그 스패너가 옆에 있고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지금 새로 new 파일에 그죠? 파일의 new에 프로젝트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특성이 뭐냐? 그쵸?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이거는 하드웨어 세팅이었고 이 오른쪽은 소프트웨어 세팅에 가까워요. 이걸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컨피규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윈도우가 살짝 뜰 거고요. 여기 탭이 4개가 있어요. 파일스, C 컴파일러, Before Build, After Build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일은 손대지 말고요. 별로 손댈 필요 없고요. C 컴파일러로 들어가서 요 C 컴파일러 누르면 그렇죠. 요 탭을 누르면 칩이 ATmega 128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이 왼쪽 요 전에 디바이스 셀렉션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당연히 똑같이 될 거예요. 여기 저절로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 요 클락을 잘 봐야 됩니다. 클락이 중요해요. 여기서 보통은 8.8메가로 돼 있을 거예요. 8.00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올려도 되고요. 여기다 직접 써도 돼요. 얼마를 쓰라고 그랬죠? 그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해? 여러분이 해야 돼. 뭐를 기반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얘기했죠? 여기에 이 화면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요. 그쵸?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 눈 좋은 친구는 가까이 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게 크리스탈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크리스탈, 오케이?
이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주파수, 클락, 타임, 그 시간을 결정해요. 동작하는 시간을. 디지털 회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메인 타이머, 메인 시계,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주 타이머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동작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 16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갔지? 우리가 지금 음, 여기 기본은 8메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매해서 쓰고 있는 요거는 16메가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16메가로. 그래서 요거를 16메가로 바꿔주면 되고, 16메가.000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렇게 쓸 필요, 16으로 치면 알아서 결정됩니다. 램 사이즈 이런 것도 뭐 바꿀 필요 없고요. 이런 건 다 손대지 말고요. 그냥 요것만 바꿔주고, 요거 하나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꿔줄 게 before build가 아니라 after build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면 지금은 뭘로 되어 있냐면 do nothing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빌드가 뭐냐면 여러분, 빌드가 지금 치면 컴파일 이런 의미랑 가까워요. 그쵸? 여러분이 C라고 하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그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바이너리 파일을 알아들어요. 0101로 되어 있는 것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짠 C, 그러니까 글씨, 알파벳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C 프로그램을 0101이라고 하는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을 빌드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빌드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C 프로그램을 바이너리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기본은 뭐로 돼 있어요? 그냥 내비두고 가만히 있어. 컴파일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컴파일하고 뭐 하려고? 컴파일 한 다음에 그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어넣고 싶죠? 그래서 여기다가 야 컴파일 하면 당연히 다운로드지 바로. 다운로드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프로그램 더 칩. 더 칩이 여기서 말한 칩이 여러분이 선택한 AT메가 128이고 그거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 프로그램 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do nothing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컴파일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선택을 딱 하면 프로그램 하면 지가 알아서 여러분이 컴파일 혹은 빌드를 누르면 바로 그냥 한 번에 얘가 다운로드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프로그램 더 칩으로 하고 나면 갑자기 여기 또 이만큼이 뜰 거예요. 이게 확 뜰 거예요. 아까 do nothing 할 때는 요 밑에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더 칩을 딱 누르는 순간 이게 툭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옵션이 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손댈 건 없고요. 여기서 프로그램 fuges라고 하는 게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를 해제하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한번 하라고 하면 이게 지워져요. 오케이? 이게 세팅입니다. 이게 세팅 끝이에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아까 C 컴파일러 16MHz로 주파수 바꾼 거랑 애프터 빌드에서 프로그램 더 칩, 그 다음에 프로그램 퓨지즈를 해제한 거, 그 세 개가 저장이 딱 되고, 앞으로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더 이상 이거는 세팅 안 해도 되죠.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끝이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걸 또 한번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까먹어. 그쵸? 처음에 하면. 한번 하고 나면. 그쵸? 이거를 근데 수업 시간에만도 한 두세 번 하고, 숙제하려면 또 한 두세 번 하고, 그쵸?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바로바로 할 거예요. 어려움 없이. 자,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 안에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지. 소스 파일을. 그래서 파일로 다시 가서 new를 하고 소스 파일을 가야지. new 소스 파일.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자,
이거는 같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왼쪽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 다시 저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할게요. 왼쪽에 여기 왼쪽 윈도우 여기 내비게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윈도우에 프로젝트 그리고 아까 이름 썼죠 아까 여기에서 썼잖아 우리가 여러분 프로젝트하고 뉴 하고 나서 프로젝트 생성하고 나서 프로젝트 이름 썼잖아요 여기 프로젝트 이름 썼죠 그 프로젝트 여기 쓰는 그 칸이 없네 쓰고 나면 여러분 여기 이름이 여기 있어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이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대로 쓰세요. 도중에 바꾸면 나중에 꼬여요. 하고 여기에 파일이 이건 저절로 생긴 거야, 여러분. 몇 개는. 근데 여러분이 요거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근데 만들어 놨잖아. test.c라고. 그래서 거기서 소스 코드가 아마 뜰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여기 new 파일의 new 소스를 이용해서 OK를 누르고 파일 이름 치라고 하면 여러분이 test.c 이렇게 치면 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에디터 창에 그 파일이 열리면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폴더가 기본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애프터 빌드 체크 시그니처? 애프터 빌드 맨 아래 체크 시그니처도 체크해야 되나요? 어디 있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건 손도 안 댔어요, 여러분. 오탁 학생 난 이거 손도 안 댔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요.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 안 된 대로 그대로 두면 돼요. 오케이? 이건 손댈 필요 없어요. 좋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바로 당장 해보세요. 나랑 여러분도 하고 나도 같이 합시다. 저번 시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쏘리. 저번 시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나는 이제 그럼 윈도우를 불러올게요. 자, 이건 이제 옆으로 치우고, 자, 윈도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윈도우를 데리고 왔죠.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키우고. 자, 여기 가운데 있어야죠. 요거죠? 여러분, 요거 CV AVR 코드 비전 AVR 이밸류에이션 버전 요걸 클릭을 하면 헤더랑 리스트 파일이 뜨지 않는데 제대로 된 건가요? 헤더랑 리스트 파일이 뭐야? 아까 그 코드 비전 그 프로젝트 그 뭐지? 코드 내비게이터 쏘리 코드 내비게이터에 헤더랑 리스트 파일이 안 나와요? 요 파트가 안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컴파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 나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고 다시 할게요. new 아까 뭐부터 만들으라고 했죠? new 프로젝트부터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봐 물어보잖아. 너 진짜 코드 위저드 이거 쓰면 좀 편한데 코드 위저드 써볼래? 안 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뜨겠죠? 우리 지금 저기 찬혁 학생이 뭔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면 자, 그 다음에 new 프로젝트, create new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 이름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벌써 맞네요. 그러면 테스트 1.1 빼기 3으로 할게요. 그냥 만든 거 이름. 그래서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뜬다라고 그랬죠. 저 위에 왼쪽 요 뜬 창의 왼쪽 위에 보면 이거 내가 좀 크게 할 수 있지. 또 윈도우에 또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돋보기. 여기 보면 AT 타이니부터 굉장히 많은 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칩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건 AT 메가 128.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양에 맞춰서 나중에 회사 가서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가격이랑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친절하게 요 밑에 쪽에 C 소스 파일을 test 1 빼기 3.c 왜 그래?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 난 손도 안 댔잖아요. 그쵸? 내가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 1 빼기 3이라고 했더니 얘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C 메인 그 C 파일도 이거겠지 소스 파일도 이거겠지 그쵸? 프로젝트 이름이랑 소스 파일 이름이랑 맞추려고 얘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꾸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럼 오케이 눌렀어. 그러면 내가 칩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확 해갖고 뭐 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까 그건 하드웨어를 선택한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요 파트에서 내가 할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나는 이 아이고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돋보기를 싫어해. 좀 작아도 이렇게 보는 게 나아. 자, 파일즈 있고 C 컴파일러 있고 비포 빌드 있고 애프터 빌드 있고 그쵸? 이 중에서 파일은 볼 필요 없고요. 여기서 여봐 8메가로 기본 세팅돼 있어요. AT메가 128은 기본 클락이 원래 8메가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좋은 거죠. 2배로 속도를 늘려놨어요. 잘 됐죠?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그냥 나가버려져요. 나갔죠? 오, 근데 내가 실수했어. 어떡하지? 괜찮아요. 아까 그 컨피규어 프로젝트 파일 그게 뭐라 어떤 마크였죠? 어떤 마크? 빨간색 폴더에 스패너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요 위에 여기 위에 쭉 아이고 요 위쪽에 쭉 탭들 쭉 있잖아. 탭들 쭉 있는 것 중에 아까 내가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뭐야? 요거의 가운데? 가운데쯤에 빨간색 요거 보여요? 요걸 누르면 다시 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다시 보면 16메가로 돼 있죠? 비포는 신경 쓰지 말고 애프터 do nothing으로 내가 아까 그냥 저장해 버렸으니까. 그치? 프로그램 더 칩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것만 끄면 된다라고 그랬지? 프로그램 fuges만 끄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케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이 눌러서 내가 실수로 내가 그냥 뭐 안 하고 오케이 눌렀어. 다시 거기로 가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누구지? 홍구 학생이 질문했었죠. 헤더 파일이랑 리스트 파일이 뜨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좀 확대를 할게요. 이거 되게 싫어하지만 돋보기 싫어하지만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지. 여기 없잖아요. 나도.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직 빌드를 안 했고 빌드를 하면 얘가 뭘 하냐면 링크를 해요. 즉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던가 뭐 필요한 거를 내가 이 프로그램 C 프로그램 짤 때 불러오거든요. 그 불러오는 게 요 화면에 여기 보면 include 이런 게 있잖아요. include 이런 거. 그치? 이 include에 있는 요 메가 128점 헤더 파일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이 경우엔 코드 비전 AVR에서 회사에서 만들어 놨겠죠. 이걸 갖다 쓰는 건데 아직은 한 번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요 왼쪽에 보는 링크랑 이런 리스트 파일이 안 뜨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컴파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빌드를 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그러면 생겨요. 왜? 내가 빌드를 딱 한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번역한다는 얘기죠. 번역하고 필요한 외부 파일을 링크를 딱 한다고요. 외부 파일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인클루드가 돼야 되고 하구나.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얘가 알아서 그 위치에다 붙여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한번 컴파일하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돋보기는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가 이게 세팅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세팅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참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기에 앞서 이 프로그램 내가 지금 세팅한 이건 소프트웨어 쪽이죠. 컴퓨터 윈도우 10 쪽이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 했죠? 이거 당연히 이건 연결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파워 이거 빨간 불 혹은 여기 빨간 불 여기 전원 케이블 연결해야 되고 그치?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쵸? 당연한 거죠. 전원 공급해야 되고 그게 전원이 잘 들어왔다는 의미로 여기가 빨간불, 여기가 빨간불 두 개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죠? 요게 전원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ISP, 그죠? USB ISP 요거가 여러분 컴퓨터에 쏘리 꽉 꼽혀야 돼. 나는 이게 여러분 맥이랑 윈도우랑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잠깐만. 지금 연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
USB 꼽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오른쪽 밑에 구석에 USB 장치가 뭐 인식됐습니다. 뭐 뜨잖아요. 윈도우의 오른쪽 바탕, 오른쪽 구석에 아이콘들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새로운 장치 발견, 빠바방 이렇게 뜨잖아. 이거 안 떠요. 그러면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채팅창 누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거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우리 애가 어디다 연결했잖아. 어디에 연결했죠? 컴퓨터에? USB에 연결해. 그렇지! 상현 학생. 아, 지학생. 훌륭하다, 훌륭하다. 좋아요. 자, 다시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윈도우 마크에서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잠깐만요. 예, 그렇죠. 이렇게 떠요. 자,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고, 마우스 왼쪽 버튼, 왼쪽에 윈도우 마크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보통 프로그램이 보이고요. 그쵸? 여러분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 중에 장치 관리자. 영어로는 뭐예요? 혹시 영어 윈도우 쓰는 친구 있으면 디바이스 매니저. 그치? 장치 관리자. 요걸 뿅 눌러줘요. 그러면 장치 관리자는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매달려 있는 장치들을 쭉 보여줍니다. 이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트. 한글로 포트. 영어로는 PORT라고 써 있을 거예요. 포트. 그리고 괄호치고 COM and LPT라고 써 있을 거야. 그치? 그걸 눌러주세요. 요게 보여야 됩니다. 실리콘 랩스 CP210X USB2 UART 브릿지 다리. 왜? USB랑 요 칩에 UART 시리얼 통신을 하는 UART랑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USB 장치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컴퓨터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컴포트 3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내 거에는 표시가 돼 있어. 소리 안 보이겠구나. 그렇죠? 아이고 돋보기 그래서 싫어해요, 여러분. 자, 요렇게 보여야 됩니다. 포트 바로 COM and LPT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COM3는 내 컴퓨터에서만 그래요. 여러분 개개인의 컴퓨터가 다 포트의 개수와 꼽혀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COM2, 어떤 친구는 COM5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COM3예요. 오케이? 자, 됐죠? 그다음에 그거를 컴3 확인되면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10 PC가 이 USB 케이블을 인식을 잘 하고 있고 동작을 잘 하는구나. 이게 안 보이면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코드 비전 AV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도 그거를 여기에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다운로드하는 그 연결 통로인 이 ISP 케이블을 인식을 못하면 다운로드를 못하는 거예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체크 꼭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컴파일을 누르면 좋겠죠? 빌드 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원래는 빌드는 여기 프로젝트 여기 왼쪽 이거 좀 이것도 확대해야겠고 잠깐만요. 그쵸? 여기 위에 보면 프로젝트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프로젝트잖아요. 응? 뉴 프로젝트.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여기 가운데 소스 코드에 뭐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만든 테스트 1-3.c 그 프로젝트 안에 이제 소스 코드 이름이었죠. 그다음에 만들기는 4월 9일 오늘 아침 9시 27분에 만들었고요. 저자 author는 나잖아요. 김동환.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 아마 세팅된 이름으로 그냥 저기 써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돼.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고 싶은 얘기 쓰세요. 이건 한글로 세팅되어 있네요. 영어로 세팅되네. 그러면 this is a test program for 80 메가 128 classes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면 돼요. 그쵸? 왜? 이게 주석이잖아요. 주석 부분이니까 여기다가는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좋아요. 주석은 자세하게 달면 달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clude에
나는 이걸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아까 하드웨어 세팅할 때 AT메가 128 쓰겠다고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처음에. 그쵸? 그러고 나니까, 아유, 당연히 AT메가 128 쓰려면 이 기본 라이브러리를 당연히 써야지라고 해서 얘가 넣어준 거야. 코드 비전 AVR에서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이 메인 함수죠. 이게 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면 요 include 메가 128점 헤더 파일 밑에서부터 메인 함수까지 그 안에 있는 거를 짜주면 되죠. 여기 써 있잖아요. 또 주석으로. 여기도 주석이죠. 빼기 이게 슬래시 뭐라고요? Please write your application code here. 애플리케이션 코드라는 게 여러분 줄여서 뭐예요? 앱이잖아요. 앱. 어플리케이션 줄여갖고 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앱 코드 짜라고. 여러분이 짜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짜라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해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용은 없어. 이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컴파일이 되는지 같이 해봅시다. 컴파일 버튼은 여기 프로젝트 안에 이걸 하세요. 여러분 같이. 프로젝트 안에 빌드 컴파일 따로 있네요. 이거 컴파일 따로 있네. 컴파일하고 여기는 빌드를 누르면 컴파일하고 링크까지 같이 연결하네. 그러네요. 오케이. 그럼 뭐 나는 근데 같이 항상 불렀어요. 빌드랑 컴파일이랑 같은 거라고. 근데 뭐 컴파일은 번역만 하는 거고 링크는 그러니까 빌드는 링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 한 다음에 외부의 라이브러리까지 다 붙여갖고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빌드를 눌러요, 여러분. 빌드를 누르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아까 홍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소리. 아이고, 이건 뺄게요. 작게. 컴파일, 그러니까 빌드를 눌렀더니 뭐가 생겨요? 인포메이션이 생겼어. 이게 뭐예요? 아, 지금 네가 컴파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 결과가 뭐냐면 지금 아까 내가 세팅했던 AT메가 128이고 16MHz로 동작하는 128이었고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프로그램을 네가 짠 거야. 메모리는 뭐 스몰 사이즈 그 메모리 모델을 썼고 나는 아까 메모리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세팅 건들지도 않았으니까. 그대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빌드를 했고 라인이 1090 라인이었대요.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나는 한 것도 없는데 1090 라인이네. 오, 내가 그렇게 많이 짰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얘네가 갖고 있어요. 1090 라인 정도는. 그 다음에, 뭐, 여기 데이터 스택 사이즈는 얼마고, 뭐, 이렇게, 지금 내가 프로그램 짠 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는 거야. 아, 너는 이 정도 길이의 프로그램 짰고, 뭐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여기 중간에 에러 없고, 워닝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 거 없는데 당연히 에러도 없겠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얼마고 내가 짠 프로그램의 EEPROM 사용량은 0이야. 안 썼어, EEPROM.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썼냐면요. 204바이트 정도 썼대요. 204바이트 정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 그냥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 그냥 컴파일하면 204바이트 정도 되네요. 엄청 204자, 204자. 아, 이게 2바이트니까, 그렇죠. 0.2% 플래시 메모리 4K에 0.2% 정도 썼대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잖아요. 이 정보를 혹시 너 맨날 이거 컴파일 하고 나면 이거 볼래? 여기 써 있잖아. 근데 지금 체크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야. 나 이거 컴파일 할 때마다 이거 보기 귀찮아. 아, 뻔히 다 아는 거 뭐하러 봐? 그러면 이거를 해제를 하면 다음에 컴파일 할 때 이거 없이 그냥 바로 프로그램 더 칩이잖아요. 다음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 이게 뭐예요? 이런 에러가 뜨는 친구가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있어요? 요렇게 나 이거 에러 생긴 거예요. 뭐해서 컴파일은 에러가 안 생겼어. 그러니까 빌드는 에러 안 생겼어. 뭐 할 때 에러 생긴 거야, 지금. 프로그램 더 칩, 즉 여기서 다운로드 하려고 했던 이 에러가 생겼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나랑 같은 에러 뜬 친구 해보세요. 아무도 안 했어? 여러분 실습해야 돼.
이 에러 안 뜨는 친구, 아니, 이거는 참, 여러분, 어떤 친구는 이거 안 뜰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나처럼 뜨고, 지하 학생은 잘 됐구나. 오류 없이 됐습니다. 좋겠다.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고, 수영 학생도 좋고, 상범 학생도 안 떠서 좋고, 규태 학생도 안 떴고요. 영어 학생도 안 떴고, 다 안 떴네? 나만 떴구만? 어.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떴는데 여러분 컴퓨터를 바꿨더니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지. 아주 좋은 예제죠.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프로그램 빌드할 때는 에러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거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 끝나고 나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었어. 이진수 파일을 만들었어. 그걸 여기 다운로드 하라고 내가 프로그램 더 칩 버튼을 딱 눌렀더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 이걸 일단 닫을게요. 여기 에러 메시지는 한번 보긴 보세요. AVR ISP 지금 우리가 이 케이블 이름이 ISP 케이블이었잖아. 그치? ISP에 MK2 USB 프로그래머가 뭘 리콰이어 해요? 리콰이어 요구해. 뭘 요구해? 아트멜 스튜디오 버전 6.2나 혹은 7이 투비 인스톨드 설치되어 있는 거를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아트멜 스튜디오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캔비 여기 아트멜의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트멜 스튜디오 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닫고 뭐가 문제였을까? 벌써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여기다가 자료에다 만들어 놨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ISP 모듈이 종류가 많아요. 지금 내가 이 뉴TC에서 요 USB ISP 케이블 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버 같이 깔았지 아까. 그거를 얘가 여기서 설정을 안 해준 거예요. 윈도우 10 PC에서만 드라이버를 깔았지. 이쪽 요 프로그램 코드 비전 AVR에서는 요 USB ISP 케이블에 대한 설정을 안 해준 거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바로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요 ISP 케이블 다음에 있긴 있었어요. 어디서 보냐면 프로그래머 세팅이라는 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 세팅은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여러분 사람 이 프로그래머가 아니야. 여기서 말한 프로그래머는 여러분이 짠 코드 비전 AVR의 바이너리 파일을 칩으로 다운로드하는 애를 프로그래머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의 세팅을 바꿔줘야 되니까 원래라면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세팅에 가서 프로그래머가 있긴 있어요. 그쵸? 이걸 눌러면 돼요. 여기 말고 또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밖에 빼놨어요. 여기에 이것도 세팅은 다 스패너 모양의 요 아이콘이 같이 붙어 있어요. 요거죠. 요거 칩 모양이잖아요. 검은색 이거에 다리가 위아래로 있으니까 이건 칩이지. 칩에다가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치? 다운로드 한다. 그때 세팅 스패너 모양이니까 세팅 그런 의미로 이게 달려 있고요. 이걸 누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쓴다고 안 했어요. 디폴트가 이걸로 돼 있는 것 뿐이야. 바꿔줘야 되겠지. 뭘로 바꿔주냐면 우리가 지금 산 뉴티C의 요 케이블은 아트멜 ATK500/AVR ISP고 컴포트는 3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내가 세팅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고 지금 대부분 되는 친구들 많죠. 대부분 될 거예요. 대부분 되는 친구들은 이거를 인식을 스스로 한 거예요. 나는 인식이 안 돼서 스스로 인식이 안 된 거야. 얘가 내 잘못이 아니야. 얘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걸 세팅해서 OK를 눌러주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빌드를 아까 빌드는 프로젝트 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많이 쓰는 거는 보통 밖에 다 빼놨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똑같이 상단 여기 보여요? 여기에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얘는 컴파일, 얘는 빌드,
얘는 빌드 올이에요. 근데 지금 빌드 올 할 필요 없고 빌드를 다시 눌러봅시다. 에러 안 생기죠? 에러 안 생겼죠? 에러 안 생기고 뭐가 그냥 아까 막대기 휙휙 지나간 거 봤어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 여러분 화면 가운데를 잘 보세요. 뭐가 뭐 금방 지나간 거 봤어요? 파란색 막대기 휙 지나간 거 봤어? 여러분 그게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짠 게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200 뭐 206 라인, 206 글자가 206개? 짠 게 없으니까 다운로드 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금방 다운로드해서 지금 막대기가 안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C 안에 저 프로그램에다가 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재미없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 기본 다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잠깐 치우고 바로 재밌는 설명하고 오늘 LED 깜빡이는 거 합시다. 얼마 재밌는지.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실습을 합시다. 재밌는 실습. 어, 이거 사진 잘못했네. 자, 여러분 혹시 요 왼쪽에 있는 요거 보드 다 갖고 있어요? 아까 저번에 보니까 요거 안 받은 친구 있던데, 요거. 요거 다 갖고 있어요? 음,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맨 위에, 거기에 전체, 아이고, 소리. 거기에 상단에 띄우기. 됐다. 없어요? 큰일 났네. 뭐지? 지하 학생, 인성 학생, 서영 학생이 없어? 왜 큰일 났네, 이거. 없는 친구는 빨리 조교한테, 우리 조교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꼭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거 없으면 오늘 하고 저기 다음 주 실습 못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지하 학생, 인성 학생, 서영 학생. 교수님 전원을 연결해도 화면상 아래에 있는 LED 두 개는, 어? 우탁 학생. 자, 먼저. 지하 학생, 인성 학생, 서영 학생은 우리 조교님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조교님 휴대폰 번호랑 이메일이랑 다 알고 있죠? 카톡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연락을 빨리 해서 금방 얘기한 LED 혹은 스위치 이런 거 있는지 케이블까지 해서 연결 케이블까지 필요해요. 보내달라고 하세요, 빨리. 오늘 빨리 보내야 다음 주 화요일 전에 도착을 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응? 오케이?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우탁 학생, 혹시 이 전원을 연결을 했잖아요. 이 전원을 연결하고, 그치?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탁 학생. 요거 두 개 빨간 불이. 얘랑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탁 학생 혹시 여기. 요, 요 케이블, 걔네가 아니고 누구? 아래에 있는 두 개 LED가 누구지? 아래에 있는 두 개 LED. 혹시 얘인가요? 얘는 안 들어와도 상관없는데요. 얘네들은. 우린 이거를 켜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건 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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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내가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 PB0하고 PB1이래요. 이 두 개의 다이오드는 PB0와 PB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는 내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타 학생 한번 해보다가 우리 오늘 실습해다가 동작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 뭔가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 뭔가 잘못된 원인 때문에 얘가 안 들어오실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뭔지는 지금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갖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혹시 이게 뭔지 알게 되면 알려줄게요. 자, 오케이.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요거죠? 요게 플랫 케이블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회색이고 플랫 케이블이라고 불러. 플랫. 왜 플랫 케이블이겠어요, 여러분? 응? 납작하잖아.
그쵸? 플랫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을 플랫 케이블이라고 부르고요. 플랫 케이블. 음. 이 플랫 케이블에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 각도가 맞나요? 여기 보면 요 내 손톱 쪽에 보면 이 손톱 방향으로 보면 좀 튀어나와 있어요. 요 위쪽이. 요 위가 튀어나와 있어요. 보여요? 요 위가 튀어나와 있죠? 아니, 여기. 요것 때문에 요게 요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요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요 위치입니다. 요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위에서 보면 이게 이쪽인지 이게 이쪽인지 모르잖아. 요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다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잘못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와서 꼽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꼽으라고 지금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트 A에 꼽으라고 돼 있죠. 포트 A가 요 그림 아니에요.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요건 맞아요. 요건 맞고 여기다가 일단 하나 꼽으세요. 케이블 한쪽을. 꼽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왜? 아까 말한 그 플라스틱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요 방향으로밖에 꼽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요 케이블을 여기 걸리적거리네요. 요 케이블을 뿅 해서 여기다가 꾹, 꾹, 꾹 눌러주면 케이블이 꼽혔죠. 이렇게.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안 꼽힙니다. 이 방향으로 꼽으려고 하면 걸려요. 걸려. 안 돼. 이 방향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케이블을 포트 A에 꼽으세요. 포트 A가 어디 있냐면 원래라면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저기 스펙 그 저기 데이터 시트 같이 그 사진 봤는데 요게 칩이잖아요. 요게 마이크로 그 ATmega 128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이 중에 뭐 다리 여기서부터 1번 여기네요. 1번부터 쭉 다리가 쭉 17번, 33번 이렇게 해서 63번까지 쭉 64번까지 쭉 있었는데 이렇게 쭉 다리가 이 중에 포트 A의 1번 핀, 그러니까 PA 0번, PA 1번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포트 A의 0번 핀, 포트 A의 1번 핀, 포트 A의 2번 핀. 그래서 우리가 스케매틱 봤을 때 PA 0, PA 뭐 1, 뭐 이런 게 저번에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다리가 쭉 있었고 이거는 PA 제로입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게 여러분 이렇게 칩으로 보면 여기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이 실제 실물로 보면 그래서 얘네들 다리를 다 연결을 해서 전선으로 연결을 해서 요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면 이 검은색으로 된 10핀짜리 요 핀에다가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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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 여기 조그만 다리 있죠. 다리 되게 작잖아요. 이거 여러분 저기 보이기도 뭐지? 보기도 어렵잖아. 너무 가늘고 작고 그래서 그치? 얘네들을 다 여기다 연결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선을 하나씩 다 연결을 해놨어. 이렇게. 그럼 편하잖아. 여러분 입장에서 그쵸? 그러면 포트 A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이쪽에 요 검은색 커넥터의 이쪽 바닥에 보면 포트 E라고 얘는 써 있고요. 얘는 포트 B라고 써 있고요. 얘는 포트 D라고 써 있고 얘가 포트 A라고 써 있습니다. 얘가 포트 A예요. 얘가 포트 A. 그러면 그걸 꼽아야 되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포트 A에 이렇게 꼭 하고 꼽습니다. 포트 A 그다음에 쏘리 딴 거 꼽았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요거를 포트 A에 뿅 하고 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CPU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여기 다리들 쭉 있죠? 이 중에 포트 A의 0번부터
포트 A의 7번까지 얘랑 연결돼 있고 이 검은색 커넥터랑 연결돼 있고 그 검은색 커넥터에 이 플랫 케이블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쭉 타고 가서 이렇게 쭉 타고 가서 화면에 있는 요 LED 몇 개죠? 하나, 여기서부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LED가 주르르 연결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 검은색으로 된 뭐 하나 서 있어요. 요거. 검은색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어. 얘가 저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항은 보통 이렇게 안 생겼죠? 그런데 얘는 어레이 저항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같은 저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일일이 납땜하기도 귀찮고, 그쵸? 꼽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뜯어보면, 요거, 검은색 요걸 뜯어보면 이 안에 결국엔 저항, 같은 값의 저항 8개가 그냥 주르륵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건 저항이에요, 저항. 그럼 저항과 LED밖에 없는 쪽보드입니다. 이걸 쪽보드라고 해요. 보드인데 좀 작다. 붙어 있는 조그만한 애다. 그래서 이걸 쪽보드라고 하고요. 쪽보드에 LED 8개, 저항 8개 붙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거 잠깐 치울게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아까 말한 포트 A에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각 핀이 8개가 포트 0부터 포트 뭐 7까지.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로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각각의 핀이 또 여기 LED에 하나씩 연결돼 있을 거예요. 하나씩. 그쵸? 하나씩 연결했는데 잘 보니까 이게 몇 개예요? 요 케이블, 요 커넥터가 몇 개 핀이죠? 이건 10핀이잖아요. 근데 연결 아까 몇 개 했다고? 포트? 8개 했다며. 그리고 여기 LED도 8개라며. 그럼 나머지 2개는 뭐 하고 있어? 2개는 놀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스케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림 자체를 스케매틱이라고 불러요. 쏘리. 이거 창피할 뻔했다. 스케매틱이에요. K라고 쓸 뻔했네. 스케매틱이고 스케매틱에 보면 1번 핀에 LED 0, 2번 핀에 LED 2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돼 있어요. 8개 연결하고 나머지는 2개는 뭐예요? 하나는 VCC. 전원. 5V 전원 VCC. 나머지 하나는 이건 그라운드. 그쵸? 이거 그림으로 보기 어려워서 표로 이렇게 다시 이쁘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물을 이건 레이아웃에 그 실크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실제 그 사이즈랑 이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 2개만 보면 돼요. 얘는 여러분 초보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럼 결국 뭘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포트 A에다가 0V 혹은 5V라고 하는 즉 로우, 하이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를 내보내야 되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내보내면 LED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포트 A에 연결한 거예요. 오케이? 그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포트에 2를 인가한다? 그러니까 포트 A에 하이, 즉 여기서는 5V예요. 5V를 출력으로 내보내면 LED가 켜지고 0V를 내보내면 LED가 꺼지는 형태의 회로 구성입니다. 정말 그러냐? 저항은 어디에 연결된 거냐? 그걸 보여주려고 아까 여기 이제 스케매틱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는 교수님 여기 VCC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VCC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연결을 안 해놨어요. 실제 이쪽에서는 필요 없는 거니까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X 표시한 거예요. 필요 없다. 연결 안 돼 있다. 그치? 그 대신 그라운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연결했고 자 요게 이제 쪽보드에 이게 이제 쪽보드 쪽이고요. 이게 쪽보드고 이게 쪽보드 작은 보드 쪽보드 쪽 스케매틱이고요. 쪽보드 스케매틱 요 앞장은 메인보드 스케매틱이에요. 요거는 메인보드 BD 스케매틱
여러분 스케매틱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지금 뭐 따로 공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거 스케매틱 계속 보다 보면 보입니다. 응? 나중에 시간 잡아서 얘기해 줄게요. 쪽보드의 스케매틱이랑 메인보드의 스케매틱이 같아야지. 다르면 큰일 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메인보드에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요 포트 A라고 하는 요 커넥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스케매틱이랑 그다음에 요쪽 보드도 이 보드 안에 LED와 저항과 요 커넥터와의 연결 관계를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스케매틱 두 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요쪽 보드와 요 메인 보드 사이의 실제 연결은 이 커넥터 케이블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돼 있어야지. 순서가 맞아야지. 순서 틀어지면 끝장인 거죠. 타요, 잘못하면. 진짜 여러분 연기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냄새, 금속 타는 냄새 한번 맡아보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건 쪽보드예요. 쪽보드랑 요 쪽보드에 그 커넥터만 잘 보면 되겠죠. 커넥터 실수 많이 합니다. 1번이랑 그거랑 헷갈려서 왜 네모지니까 엄청 실수 많이 합니다. 여기 보세요. LED 제로를 1번 핀, 2번을 여기다 연결한다고 했고 10번을 그라운드 연결하고 쪽보드에는 전원이 필요 없어요. 굳이. 그래서 연결 안 한다라고 했고 요 앞장의 메인보드에서는 아유 그래도 요 9번 VCC에 연결해 줄게. 메인보드에 5V 우리 전원 케이블 꼽았잖아요. 아까 뭐불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여기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5V가. 여러분. 그리고 10번 핀은 그라운드고 요 순서 맞죠? 이 순서 맞는 거 항상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라운드 VCC.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메인보드에서 10번에다가 그라운드 붙여놓고서 쪽보드에다가 9번에다가 그라운드 붙여갖고 9번에다가 VCC 걸고 딱 연결하는 순간 퍽 터져요. 컴퓨터면 USB 포트가 나가고요. USB 끝. 메인보드에 있는 USB 나가고요. 이거 칩 잘하면 탈 수도 있고요. 그럼 아까 말한 금속 타는 냄새는 맡고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커넥터의 핀 스케매틱이고요. 이제 LED, 아까 여기 저 귀엽게 생긴 LED 있었잖아요. 여기 이 녹색 LED 쭈루룩 있었죠. 이 LED에 지금 연결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쵸? 그래서 아이고 쏘리 LED에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여기 이름이 같으면 스케매틱에서 여기 이름이 같으면 연결된 거라고 봐요. 실제 선으로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연결하면 복잡해. 이렇게 연결 다 해보세요, 여러분. 난리 나죠, 이거. 그림이. 이거 어떻게 다 그려? 복잡하죠? 이게 더 복잡하죠? 7번 이렇게 하고 그라운드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느니 금방 말한 대로 이름만 같게 딱 써주면 이렇게 이름만 같게 딱 써주면 요 이름만 맞춰주면 연결된 겁니다. 요런 스케매틱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CAD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그쵸? CAD 프로그램 회로를 위한 CAD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거 많습니다. 알티움, 오아캐드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죠. 제품이들이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기본 룰은 똑같습니다. 직접 선을 연결해 주거나 이름을 맞춰주면 LED 언더바 0이라고 써 있는 이거랑 LED 언더바 0이라고 써 있는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선은 연결 안 돼 있지만 이름이 같으면 연결됐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서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LED가 연결돼 있는 거죠. 여기 불빛이 나는 LED가 있고 그 LED가 어디를 가요? 쭉 타고 가서 아까 말한 저항인데 어레이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안 보여요. 저항 8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몰딩된 어레이 저항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거가 쭉 연결돼서 그라운드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딱 요 하나만 봅시다. 요 LED와 저항과 그라운드. 어떻게 하면 이 LED가 켜져요? 요 하나만 보면 이쪽에 요 파트에다 내가 5V를 걸어주면 여기 5V를 걸어주면 그죠?
5V가 걸어지면 높은 전압이 가서 LED를 타고 전류가 흘러서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빠지면서 불이 켜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0V가 되면 여기가 0V인데 그럼 이쪽이 0V인데 여기가 0V인데 이쪽도 그라운드니까 0V잖아요. 0V하고 0V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꺼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같은 이 회로 연결이 8개가 있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클래스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것과 관련돼서 왼쪽 위에, 슬라이드 왼쪽 위에 보면 LED 1번 핀은 또 포트 C라고 써있네. 여러분, 포트 C, 포트 A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미안해요. 이거는 책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쵸? 이건 책에서 따온 건데, 여기 포트 A라고 써놓고선, 그쵸? 그림도 포트 A라고 연결해 놓고선, 아, 여긴 또 포트 D라고 돼 있네. LED D라고 써 있네. 아우, 나 이거 창피하다. 책에 오자가 많다, 여러분. 미안하네. 여기 포트 C라고 써 있네, 또 여기는. 잠깐만. D에는 또 포트 A인데? 예제는 포트 A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포트 A가 맞아요. 미안해요. 그럼 요거를 다 포트 A로 바꿉시다. 요거 포트 A, 포트 A, 포트 A, 포트 A. 다 A로 바꾸고요. 이건 책의 오자예요. 항상 오타는 생겨요, 여러분. 그 오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오타가 다 보여요. 응? 원리를 이해 안 하고 그대로, 교수님 책대로 했는데 안 돼요. 뭐. 문제를 풀었는데 책의 답안지랑 틀려요. 틀린 거예요. 책이 틀린 거야. 문제가 틀린 거고, 답안지가 틀린 거고. 절대 책이라고 다 맞다고 보면 안 돼요. 엔지니어는 항상 의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 전에 만들었던 선배가 만들었던 여러분 회사가 갖고 선배가 만들었던 제품의 설계도를 봐서 스케매틱을 봤어. 그게 맞다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의심해야 돼. 이게 왜 달았지? 금방 여기 저항 달았잖아요. 이 저항값이 얼마면 더 좋지? 책에는 이게 100kg이면 된다네? 어떤 책에는 이게 10kg이라고 하네? 뭐가 더 좋은 거지? 이해를 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면 이게 몇 킬로옴이 좋은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저항 다르라고 돼 있고 값은 안 써 있네.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핵심인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인풋 아웃풋 GPIO라고 하죠. General Purpose IO라고 하는 챕터를 할 때 이걸 다시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냥 실습만 할 거니까 시간이 별로 없네요. 미안해요. 원래 오늘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고 이거에 관련된 이 LED 켜는 첫 번째 예제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좀 더 할게요. 그리고 바로 GPIO 넘어갈게요. 자, 포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었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었고 포트가 쭉 핀이 이제 포트 8개 포트 하나당 포트가 우리 A부터 G까지 있었죠. 아이고 소리. 포트 A부터 G까지 있었는데 포트 하나당 8개의 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아요. 많아. 우리 지금 우리 인풋 아웃풋 핀이 53개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많긴 한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핀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야 돼요. 왜냐면 핀이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항상 저번에 이게 PA 포트 A의 3번 핀이다. 그럼 괄호치고 여러분 데이터 시트에 PA 3번 포트 A의 3번은 포트 A의 3번 GPIO로도 쓸 수 있고 인풋 아웃풋 핀으로도 쓸 수 있고 여기에 무슨 다른 기능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핀은 인풋도 될 수 있고 아웃풋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핀 하나는 GPIO로서 인풋도 될 수 있고 GPIO로서 아웃풋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기능, alternate function이라고 하는 다른 기능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떤 애는 이게 2개까지도 있었어요. 그럼 4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 뭘 해야 돼? 여러분이 어떤 핀을 쓰겠다, 어떤 포트를 쓰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선택을 하긴 해야 돼. 그쵸?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GPIO 핀에, 인풋 아웃풋 핀에 입력인지, 그걸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 혹은 다른 기능으로 쓸 건지를 결정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여기 저번에 우리 첫 번째 이론할 때 레지스터는 메모리라고 했는데, 그 메모리, 그 이제 제네럴 퍼포즈한 제네럴 그 레지스터고, 그 레지스터 중에 일부는 특수 레지스터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일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특수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는 각 핀에 입력인지 출력인지 다른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메모리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메모리죠. 레지스터는. 세팅을 해준다? 세팅해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트 A를 세팅을 해주는 애는 DDRA라고 불러요. 포트 B의 세팅은 DDRB라고 불러요. 그쵸? 여러분, 요거, B, 이해가 되죠? 그러면 포트, 이거 DDRG는 뭐겠어요? 포트 G의 그 레지스터겠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각 포트당 8개의 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DD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몇 개, 그러니까 핀 몇 개를 세팅할 수 있겠어요? 각 포트당 매칭이 됐으니까. 8개씩 세팅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금방 요 다음에 표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일부만 예를 든 거예요. 포트 A의 7번 핀, 포트 A의 6번 핀, 5번 핀, 4번 핀, 3번 핀, 2번 핀, 1번 핀, 0번 핀을 세팅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세팅 값이니까 하나의 값을 갖는 거예요. 한 비트를 여기 할당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비트니까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겠죠. 그럼 DDR-A.7을 1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고, 그러면 0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써 있어요. DDR이 1이면 출력이고요. 0이면 입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포트 A에 몇 번 핀을 출력으로 할지 입력으로 할지 내가 정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바로 그거에 대응하는 DDR 레지스터를, 거기에 있는 대응하는 핀의 비트를 0으로 할 건지 1로 할 건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스위치가 없잖아요. 스위치 대신에 이걸 쓴다라고 보면 돼요. 레지스터가 이걸 입력으로 할 건지 출력으로 할 건지 마치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오늘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오늘 세팅한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는 다음 주에 화요일에 다시 알려줄게요. 여러분 오늘 수고했고, 아까 부품 요 LED랑 케이블 안 온 친구들 있다라고 그랬는데 얼른 조교랑 연락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안 돼도 목요일까지는 꼭 받도록 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 강의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다 써줘야지. 목소리. 성민 학생 늦게 왔다고? 나는 잘 모르겠고요. 출석 체크는 우리 조교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교님한테 이메일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 저기, 출석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응? 여기 확인되냐고. 출석 체크 됐냐고. 지각으로 체크해주거나 뭐 아무튼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오케이? 성민 학생. 다음에 봐요. 화요일에 봐요. 지학생. 지학생 하도야 잘 하잖아. 음.
다 아는데 뭐.